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김광석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김광석의 동료들, 동물원 아직 활동하고 있죠. 또 김창기 씨. 김창기 씨가 이제 동물원에 많은 히트곡을 작곡을 했고 그동안 음악이랑 거리를 두고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었죠. 최근에 음반을 다시 내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동물원이랑 김창기랑 또 자전거 탄 풍경에 송봉주 씨랑 같이 무슨 퀴즈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나갔던 모양인데 재밌었나 봐요. 방송 9월 달에 된대요. 자, 2부에는, 월요일 2부에는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를 모시고 한 주의 스포츠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장마, 잠깐 소강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번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죠. 예. 장마가 길어요. 길죠? 예, 5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장마가 아니라 진짜 이제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장마가 해도 이렇게 날씨가 좀 맑은 날이 있는 반면에 네. 갑자기 또 스콜처럼 네. 그 태국이나 동남아 스콜처럼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 장마라는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비가 왔었거든요. 계속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우선은 이거는 갖고 나가야 되는지 안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여름 스포츠의 패턴도 좀 달라지게 되나요? 아, 상당히 많이 바뀌죠. 네. 아예 그러니까 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네. 아, 오늘은 스포츠 경기 안 하겠구나 하고 예. 할 텐데 갑자기 비가 싹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면은 관중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예.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야구 같은 경우는 예.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심이 날씨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경기 도중에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또 30분도 기다렸다가 이게 경기를 속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하죠. 아. 예. 제가 수중전. 제가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수중전이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피스컵 코리아가 열렸었는데 1회 대회가 지금은 이제 피스컵 코리아 대회가 사라졌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PSV 아인트호벤하고 네, 올림픽 리옹이 붙었었어요. 결승전에서. 예.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퍼부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방수 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엄청나게 고여서 예. 공이 안 나가고요. 미끄러지면 완전 파도 타기처럼 네. 쫙 물보라가 일고. 네. 그래서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오늘 경기는 풋볼이 아니라 네. 워터폴로였다. 그렇군요. 네, 수구였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킹스컵 같은 그런 운동 경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수중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수중전이 있다면은 예전에 그 86 월드컵 때, 멕시코 월드컵 때 불가리아전이었죠. 네. 예, 그때 1대1로 비겼던 그 수중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황선홍 지금 포항 감독이 가위차기로 일본의 결승골을 넣었던 그때 당시도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었는데요. 예, 어제도 또 마침 또 잠실에서 경기가 열렸었죠. 아, 예. 오랜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참 지난 주말에 흐뭇한 장면이 있었죠. 아, 너무 흐뭇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예 주제를 네. 그 동아시안컵 베스트 앤 워스트로 좀 생각을 해볼까. 베스트 앤 워스트. 예, 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 청취자 팬분들에게 좀 욕먹을 각오로 네.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베스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죠. 말씀해 주시죠. 예,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네. 7월 27일에 열렸던 경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경기였죠. 정전협정 60주년 예. 였는데. 예, 뭐 저쪽 북한에서는 승전 기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쪽 얘기고요. 그거는 저는 전쟁에 대해서 뭐 승전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패배자죠. 전쟁은. 네. 예. 어쨌든 일단 오후에 열렸던 경기에서 네. 북한이 전반 1분에 예. 그 코너킥에 이기는 헤딩골로 1대0으로 중국을 꺾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2승 1무로 대회를 마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붙었죠.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은 일본이 우승하는 예, 똑같은 거고. 2승 1무가 되는데 예. 골득실에서 앞서서 네. 일본이 우승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덜미를 잡게 되면은 북한이 저절로 우승하게 되는 거고요. 비교도 우승합니다. 북한이. 비교도 우승하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실력 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 월드컵에서 미국을 꺾고 우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런던 올림픽 은메달까지 땄던 팀이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걸개도 여자 대표팀 걸개는 세계 1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일본 네. 애들은. 예. 예. 반면 우리나라는 그 여자 월드컵도 나가지 못했고 네. 또 지난 런던 올림픽도 아시아 예선은 통과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여자 축구에서 뭐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뭐 16강 이상의 결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 아무래도 성인 대표팀에서는 좀 밀리는 경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력 차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조차도 네. 오늘 경기가 과연 일본이 이기느냐 한국이 이기느냐보다 일본이 과연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에 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지소연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서 네. 2대1로 이겼죠. 그거 참 역시 한일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역대 이제 오늘 그저께 이긴 걸 빼고요. 2승 7무 12패였거든요. 2승 7무 11패. 12패. 12패. 네. 완벽하게 밀리는 예. 경기였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을 꺾은 것도 5년 만에 이긴 겁니다. 일본을. 예. 그동안 계속 밀렸고 뭐 일본이 쭉쭉 앞으로 나갔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때 2000년대 중반에 세계 여자 축구를 호전할 때 중국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중국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1대1로 지고 중국하고도 잘 싸우는데 지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던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화성에서 열렸던 중국전에서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넋이 나간 채로 이제 인터뷰를 못하고 나갔거든요. 예. 그날은 지소연 선수만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할 말이 없다. 뭐 일본전은 반드시 이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넋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이제 한 선수는 거의 귀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거의 넋이 너무 나가서. 너무 나가서? 예. 어떻게 중국한테 저렇게 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건 얘기였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요. 네. 잘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지는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실수에 의해서 예. 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나왔고, 좀 네. 일본은 반드시 한번 꺾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 이제 지소연 선수의 멋진 프리킥 골과 그다음에 추가골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한 골을 더 많은 했지만은 이제 2대1로 이기고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가장 기뻐했던 팀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북한도 많이 기뻐했죠. 울부짖었죠. 네네. 네. 이제 대회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전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은 이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맞아요. 지소연 선수 프리킥골이 들어가니까 가장 좋아했던 팀이 바로 북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물론 있거니와 네. 관중석에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여고생들이 거의 아이돌 팬클럽 예, 환호하듯이 예. 그다음에 이제 몇몇 북한 선수들은 하프타임 때 네. 우리나라 라커룸을 살짝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래요? 잘 하라고. 예. 뭐 주먹을 이렇게 불 건지면서 예. 뭐 열심히 하자고. 예. 결국 이제 그러면서 북한 선수들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감독을 행가르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기를 들고 네. 한 바퀴를 돌았죠. 예. 그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쪽 동쪽 관중석에서 이제 팬들에게 이제 화답을 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뭉친 겁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예.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네. 빙글빙글 돌면서 뭐 서로 껴안고 이제 했고요. 네네. 결국 그래서 시상식 때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3위에 그쳤지만 거의 우승 분위기였고요. 북한은 당연히 우승했고 예. 일본은 준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한국에게 졌으니까 네. 뭐 한두 수 아래 뭐 세 수 아래까지 봤던 한국에게 졌으니까 네. 이제 완전 바뀐 거죠. 이제 중국전 때 우리나라 선수들 표정과 그때 당시 일본 선수들 표정이 많이 바뀐 거죠. 네. 예, 거의 침울했던 표정. 그다음에 거의 은메달도 안 걸고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예, 예. 아, 당연히 기분 금메달을. 나쁜 거죠. 예.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전승 우승의 신화가 깨지고 그동안 계속 전승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두 번 대회를 모두 3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고요. 네네.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진 것이 이제 2005년 때 2무 1패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 거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강했고요. 그렇죠. 예. 북한에게 비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 기필코 이겨야 되는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남한에게도 남한에게 오히려 졌으니까 이거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긴다고 봤죠. 아, 당연히 예, 이긴다. 그러면 이걸 뭐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여자 축구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브라질이 예를 들어서 뭐 파라과이한테 크게 졌다거나 아, 예,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비교할 수가 정도? 있겠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세계 3위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10위권밖에 안 되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팀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던 경기였고요. 예. 근데 오히려 좀 잘했고요. 네. 이 경기를 본 이제 일본 축구협회 회장도 상당히 경로했다고. 경로. 네. 그러니까 일본 여자 대표팀이 이렇게 졸전을 한 역사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경로를 했었고요. 예. 일본 취재진들 역시 그 상당히 근래 보기 드문 졸전이었다는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여자 축구 선수가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축구가 못했다라고 정리되는 겁니까? 네, 일본 여자 축구가 부진했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조금 나태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일본 여자 축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네. 좀 나태했고 특히 북한과 0대0으로 비긴 것이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계속 경험이 축적되고 그 노하우가 축적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래요. 나이들도 좀 예. 있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18세, 19세, 20세 나이가 좀 많은 선수가 한 24세, 25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북한은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을 못 나가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좀 세대 교체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아, 예. 예, 이번에 MVP 득점왕을 받은 허은별 선수 같은 경우도 19살밖에 되지 않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예, 그것부터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흔히 말한 말로 멘탈 붕괴가 와서 네. 예, 우리나라 경기도 좀 졸전을 펼치지 않았나. 어쨌든 그 중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 북한 네. 이렇게 4개국이 펼쳐진 대회에서 일본이 당연히 우승할 거로 믿고 네. 너무 나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지소연 선수를 그러면 그 후에 인터뷰를 해보셨나요? 만나거나? 네네.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스타였죠. 네. 아무래도 일본전에서 2골을 넣었으니까요. 네네. 특히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고베 아이낙이라고. 맞아요. 예. 동료 선수들도 이번에 같이 예. 부딪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뭐 동료 선수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예. 그 일본이죠. 일본에 있는 같은 소속팀 동료 선수. 네네. 뭐 얘기를 안 섞었다고 그래요. 눈도 안 마주쳤다. 예. 눈도 안 맞췄다고 상당히 그러고. 친하다 그랬는데 평소에는. 예.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뭐 지금 지소연 선수 지금 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네.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잘 풀어야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져서 네. 일본 가서 편하니보다 차라리 이기고 나서 가서 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승부사의 예, 그렇죠. 그런 상대팀이니까요. 자세겠죠. 예. 예. 그러면 여자 축구 선수들 지소연 선수가 물론 골을 넣었지만 그게 혼자만의 골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번에 여자 축구 선수들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 내적으로. 우선 일단은 그래도 2패를 했으니까 네. 조금 비판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예. 물론 이제 솔직히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축구를 제가 많이 취재를 나간 편도 아니고, 예. 남자 축구에 비해서 네. 그래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경기력을 보면서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나타났던 것은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좀 순간순간 떨어진다는 점이죠. 아, 수비 집중력이 좀 그 떨어진다. 북한의 내전 2골이라든지 중국의 내전 2골 모두 순간순간 수비에 집중력이 떨어졌던 결과였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네. 조금 더 탄탄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좋았죠. 예, 물론 이제 일본에게 한 골을 또 내준 경우는 또 약간 흩어진 경우였긴 했지만요. 네네. 예, 결국 이제 수비의 집중력에서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판은 여기까지고 예. 칭찬을 할 건 많죠. 이제 아, 예. 심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주장으로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선수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죠. 그 오른쪽 풀백을 뛰고 있는 김혜리 선수. 아, 예. 김혜리 선수도 상당히 좀 발군의 기량을 발휘를 하면서 네.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줬고요. 예. 예. 이 밖에도 뭐 이민아 선수라든지 뭐 박기영 선수라든지 김나래 선수라든지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수가 잘했죠. 모든 선수가 잘한 거고 네. 이제 수비의 집중력만 좀 더 보완을 한다면 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라든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은 거의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예. 그 이후에 이제 본선에서 이제 좀 더 강한 팀과 좀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남자 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푸대접을 받고 있고요. 세간의 관심에도 많이 비껴져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10대 말 20대 초반에 그런 어린 선수들이 어른들을 그 정치권을 꾸짖는 그런 죽비를 축구공으로 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푸대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참고로 어제 한일전이 48,000명이 왔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 전날 여자 한일전은 2,300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20분의 1이군요.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고요. 마침 오늘부터 또 다시 여자 축구 리그가 재개가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물론 좀 멀리서 열리기입니다. 뭐 보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리기 때문에 좀 찾아가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축구가 준 감동에 비하면 20분의 1의 관중 숫자였지만 오히려 감동은 20배를 주지 않는가 그렇 싶습니다. 지소연 선수 신청곡을 받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일본에 건너가서 네. 좀 이제 한 선수 건너서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냥 좀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잘 목소리로만 들으면 예전에 러브홀릭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다비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서 그래. 예, 지메시 지소연 선수의 신청곡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참 영광스럽죠. 여자 축구에 흐뭇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좀 욕먹을 각오를 하셨다고 비장하게 아까 네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욕먹을 각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축구 팬의 입장으로서 네.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으로서 바라본다면은 이건 상당히 옹호해 줘야 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고 네. 또 스포츠 기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네. 국제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를 깔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제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는 그 욕도 좀 겸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바로 한일전 열렸죠? 네, 예, 남자 축구. 라이벌전. 네. 상당히 큰 라이벌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최근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경쟁이나 전쟁까지도 전쟁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응원 서포터인 붉은 악마 측에서 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문구와 함께 네. 그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과 네. 그 안중근 의사. 도마 안중근 네. 의사님의 영정을 같이 큰 걸개 그림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점이죠. 네네. 그거를 이제 일본 대표팀과 일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했다는 점이죠. 네.
그걸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은 통쾌했을 겁니다. 통쾌했겠죠. 당연히 통쾌하죠. 예, 예. 이순신 장군님은 그 외적을 물리친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고 네. 또 도마 안중근 의사도 그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인이겠지만 네. 이것이 한일 간이라는 문제로 좀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은 네.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할 수가 있죠. 예. 예. 이제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는 위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다가 이제 침략 전쟁이었고. 예, 침략 전쟁이라는 거를 일본 측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거는 예, 이제 예. 도쿠가와 막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요. 네, 네. 문제는 안중근 이사님이라는 거죠. 네. 예. 만약에 일본에서도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이 사람은 일본 역사를 바로가지 못하게 한 원흉이다라는 판단이 했다면은 안중근 이사님을 위인으로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에서는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야마구치현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대정봉환을 해서 그 쇼군들, 그러니까 무사들이 천황에게 정권을 이양했을 때 그때 번을 폐지하고 다 현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도가 된 건데 그 도에 해당하는 현, 초대 효고현지사,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옆에 있는 제일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 효고현의 제1대 지사를 지내기도 했었고 젊었을 때는 거의 개혁을 부르짖고 유신을 부르짖는다고 막부 정권에 의해서 사형당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쯤 이제 하면 이 박서영 기자가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나온 건가 생각하실 텐데 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가 네. 이토 히로부미를 위인으로 하고 한일 관계를 정립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한테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네. 안중근 의사를 그 한일 공동의 위인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자라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시각을 네. 보면은 물론 일본의 시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 우익의 시각도 우리는 어떤 때는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또 일본 정부라고 한다면은 사적인 관계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여러 명이서 술 마시고 있다 그러면 뭐 저런 개새끼들이 다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를 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설득해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게 게재가 됐다는 거죠. 스포츠. 예. 이제 물론 이제 한일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경쟁이고 전쟁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서로 화합의 장으로 가자는 의미로 스포츠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가 있었던 그 고대 그리스 때 그 전쟁을 중지하고 열린 것이 바로 올림픽이라는 제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전쟁이라는 그 위협에서 좀 위협을 벗어나서 네. 좀 더 화합으로 가고 평화로 가자는 의미에서 열린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의사 영정을 이제 게재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통쾌했겠지만 네. 이것은 일본에게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런 의사 표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것 때문에 벌써 저하고 친한 일본 취재진 일본 취재진 상당히 좀 친한 분이 많은데 예. 상당히 좀 언짢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언짢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상케이라든지 이런 무익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아사히 신문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를 많이 옹호하는 그런 약간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지한파, 친한파, 지한파, 친한파도 계셨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점이죠. 예. 2010년 이제 10월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한일전이 이제 열렸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그때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때도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과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함께 게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얘기가 많았는데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원이 좀 다르죠. 이건 네. 전범기니까. 우길승천기. 예. 어제도 전범기가 그 2층 상단에서 개항이 됐거든요. 나붙겼었어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가 없었다면은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앞서는 입장에서 네. 너희들 왜 자꾸 전범기를 흔드느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항의를 하고. 예, 항의를 하고 예. 일본을 거의 핍박하면서 뭐 피파에 제소를 하겠다고 예.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독일 응원단이 나치 깃발을 흔드는 것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다는 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억울하게 됐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예. 예. 우길승천기에 대해서 더 말을 못하게 된 말을 거죠. 못하게 된 거란. 예. 그러면서 졸지에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 오히려 일본 취재진들에게 항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참 이게 그 적반하장격이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 네네. 그 전범기죠. 우길승천기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그 일본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이기도 하고 일제 침략의 가장 선봉에서 그 나부꼈던 깃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승리의 그런 깃발이라고 진출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인 나라들에서는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아니 얘기만 들어도 살 떨리는 그런 분노의 표적이거든요. 그죠? 한의 그 표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 땅에서 독일 축구 응원단이 나치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바로 독일 내에서도 비난은 두 번째고 일단 사법 처리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은 저걸 버젓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제소를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자체가 좀 매너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너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상대로 싸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이제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네. 좀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너희도 건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네.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사과 받아낼 거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는 때와 거죠. 장소가 있는 거고 방법이 또 다른 거죠. 글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박상현 기자의 예. 생각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재호 신채호 선생의 글귀가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또 안중근 의사가 있었는데 이 모두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스포츠가 일단 화합이니까요. 네네. 일단은 싸움을 건다는 듯한 인상은 주지는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싸움을 건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예. 뭐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기자가 아니라 일반 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부셔버려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아, 예. 당연히 통쾌했겠죠. 예.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이제 벌써 일본 정부는 벌써 유감 표명까지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네. 그다음에 뭐 유감 표명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일본 축구협회는 피파 제소하겠다고 난리를 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네. 손해본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물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네. 일을 하고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좀 됐다는 점이죠. 좀 더 교활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교활하고 좀 높은 수준의 예, 예. 그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네. 갖고 응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례로 지난 런던 올림픽 때 독도는 우리 땅 들고 뛰었던 박종호 선수 예. 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독도는 우리 땅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제소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례를 봤을 때 조금 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예. 전략을 짰어야 하지 않을까. 전 첫 번째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두 번째 생각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걸개 글이라든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 걸개 글을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졌죠. 그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그 걸개 그림과 걸개 글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네. 후반전부터 보이콧을 한 겁니다. 응원 보이콧을. 응원 보이콧 했죠. 예. 그러면서 후반전부터는 거의 울트라 니폰 그 일본 서포터들이죠. 네. 그 울트라 니폰의 응원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예. 실력 행사한 거네요. 예. 실력 행사라기보다 서로 응원을 해야 되는데 붉은 악마 쪽에서 응원이 안 나오니까 울트라 니폰 소리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그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그렇죠. 한 거죠. 실력 행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 걸개 그림과 걸개 글을 철거했다고 해서 네. 응원까지 보이콧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은 응원단들은 네.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거지 네. 대한축구협회를 응원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왜 애꿎은 거기서 대표팀 선수들이 응원을 이뤄야 되는지 그것도 안방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 붉은 악마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현장에서 약간 흥분된 상태였다면은 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축구협회, 그것도 이번뿐이 아니라 그동안 축구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축구협회와 그 축구 대표팀을 동일시해 갖고 그 응원을 보이콧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보이콧을 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짜갖고 온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은 전날 여자 대표팀 경기 있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예. 하지만은 구태여, 왜냐하면 대표팀에서 그 걸개 그림을 철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대표팀 선수들은 오직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 꺾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앗아간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비유를 들자면, 현 정치 상황과 비유를 들자면은,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지금 뻘짓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임에도 이지 않습니까? 예, 예. 촛불 집회도 어제 2만 5천 명이 나왔다고 한 건 상당히 네. 좀 어쨌든 사회가 좀 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우리나라 애국 안 해. 애국가 안 불러. 나 미국 가서 살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애국심은 애국심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고, 결국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도 애국심의 발로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결국 걸개 그림과 걸개 글을 건 것도 결국은 뭐 일본을 좀 자극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것을 걸개 그림과 걸개 글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것을 철거했다고 해서 대표팀 응원까지 끊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뻘짓을 많이 하고 상당히 비판받을 짓을 많이 하고 그 상황에서는 보이콧밖에는 실력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일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이런 플랜카드는 전 좋다고 봐요. 다만 중국전에서도 좀 그런 거 좀 내걸었으면. 예? 그렇죠. 니네들 자꾸 동북공정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나 약간 뜨끔하면서도 기분이 살짝 나쁘면서도 좀 유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느낌. 좀 예. 페이소스라든지 좀 예, 그런 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직설적이죠. 예, 그래서 근데 단지어 신채 선생의 얘기는 참 큰 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바로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시구 하나 또는 시축을 하러 온다 그러면 그 앞에서 좀 걸어놓기도 하고, 네네. 예, 좀 그러면 어떨까 싶고,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게 이득이냐, 정치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것을 독자성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과도한 그런 세러머니라든가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수준 높은 선에서 좀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더군다나 예. 일본에는 울트라 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우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번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연대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연대를 할 수 있으려면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죠. 특히 축구와 같이 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민감하게 감정이 타오를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냥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 울트라 니폰과 선의의 경쟁을, 예.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포환을 갖고 있다. 그걸 당신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메시지 정도만으로는 네. 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한일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지면 기분 나쁘고 어제도 물론 졌으니까 기분 나쁘지만은 저도 일본 사람들만 친구들 있지만요. 술자리에서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제 일본 취재진들과 얘기하면서 예. 이제 상당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일본을 당연히 응원하겠죠. 네. 그래서 얘기하기를 다시 웃으면서
오늘 일본이 부드럽게 부셔버릴 겁니다. 한국을 부셔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런 한일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좀 그 물밑으로 자존심 경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모든 경기를 자존심으로 경쟁으로만 보면은 기사가 써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진정한 축구 팬들이 많다기보다는 그 애국심의 발로로 이렇게 한일전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축구에 평소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한일전만큼 집중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붉은 악마의 감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못하고 얘기를 못한. 그래서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지만 존중은 한다. 그러나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붉은 악마도 그렇다 그러면 협회는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협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응원 보이콧까지는 안 갔을 텐데. 네네.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갖고 말이에요. 자기 시간과 돈을 그리고 에너지 상당한 부분을 바쳐가면서 해외 응원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은 응원을 철회했을까라는 이런 들으면은 저는 그냥 축구에 다른 사람만큼밖에 역 정도의 관심, 한일전이니까 좀 더 관심 있는 체하는 그런 국민으로서 붉은 악마의 그런 심정도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물론 심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저널리스트로 봤을 땐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고 결국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신 일본 정부도 유감 표명하고 일본 축구협회 피파에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 지금 상당히 약간 꼬이는 부분은 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좀 냉정해지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이러저러한 글들 주로 이제 박 기자님이 욕하는 욕먹을까고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하지만 안창호 초롱님께서는 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글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포츠에서 나라끼리 지나친 감정 도발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영국 훌리건처럼 끝나고 감정이 격분해서 싸울지도 모르죠. 한 명이 나쁘다고 전부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특혜를 막는 일본인이 있는 일본은 우국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맨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였고요. 또 이런 글도 있지만 기자 참 병맛 뭐 이런 닉네임도 있고요. 아마 거의 95%가 욕일 것 같아요. 저 기자 극보수 성향 짙네요. 비유를 잘못하고 있네요. 기자본을 이해하면 들어보려고 하지만 들어볼수록 가슴이 답답하네요. 좀 화도 나는 것 같고. 전범기 사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모두 같은 DNA인데 뭘 믿고 이런 분들. 기자의 말하는 견해 자체가 피해자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요즘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듯.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스포츠 경기에서 이성 부르짖는 것도 웃기고요. 항의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웃기고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네네.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심지어는 기자 이름이 박상현 기자시고요. 네, 박상현입니다. 자,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객관화하는지 답답하네요. 원래 의견이라는 것은 토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거듭함으로써 그러면서 공동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해답에 도출하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건데. 다 욕하시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만약에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다른 기자가 이런 얘기 했다면은 제가 축구팬 입장에서 저런 기자가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축구판이라든지 축구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축구팬들을 계속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약간 꼬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이제 기자님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좀 더 팬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전 일본에 매년 공연을 가요. 네네. 이번 다음 주에 야스쿠니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쪽에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이랑 연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천황 뉴스가 나오면 일부러 채널을 돌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런 분들. 천황이 아니죠. 일왕이죠. 일왕. 그렇지만 정식 명칭은 천황이니까요. 우리가 일왕이라 부른다고 해갖고 일본 천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불러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왕이라고 좀 부르고 싶네요.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일례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본 그 FA컵 결승전은 일본 FA컵을 거선 천왕배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기자는 절대로 천왕배를 안 쓰거든요. 일왕컵 뭐 일왕배라고 쓰고요. 저도 역시 일왕배라고 쓰는데 어쨌든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모두들 이제 국민 TV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족보 언론이라든지 일본 일부 방송국의 그런 일방적인 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 TV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의견의 다양성과 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좀 공감을 하면서 아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좀 같이 생각해 주시는 이런 마당이 좀 좋겠습니다. 예, 다만 극우 보수 성향이니 뭐 찌라시 기자리니 이렇게 재단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극우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던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저 완전히 그 변모 씨 완전히 병마수로 생각한다고요? 일본의 그 8월마다 만나는 그쪽의 그 양심적인 세력, 진보 세력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막히는 사람들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 부분들,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배제하고, 토론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오늘 든 그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유익했습니다. 박상현 기자님, 다음 주에도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노래 뭐가 하나 좋을까요? 예, 뭐, 젊음의 노트? 듣죠? 예, 유미리. 안개 속을 걸어봐도 유미리의,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것도 대학가요제 때, 강변가요제인가, 이거는? 예, 키가 참 작은 유미리. 이름도 작은 느낌이었는데, 목소리는 참 성량이 컸어요.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7월 29일이고요. 7월 27일에 있었던 정전협정 60주년 그 기념일에 남북의 여자 선수들은 하나가 되었죠. 대한민국은 3위에 그쳤습니다만 북한의 우승에 이바지를 했고요. 또 일본을 이겼습니다. 숙적이라고 하죠. 예. 더 인기가 많은 남자 축구에서 이겼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스포츠인데요. 추가 시간을 막질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렇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거고요. 국민TV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양해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저희들끼리 반성하고 개선해 가고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을 뿐입니다. 다만 니들도 똑같다. 또는 뭐라 그러나요? 재단은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 재단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갖고 니들도 똑같은 비주체적인 그런 수구 언론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만 생각을 해주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7월 30일이죠. 예. 마지막으로 박인희의 방랑자 바가본도입니다. 원래 니콜라 디바리의 이태리 노래였죠.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